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 살인파의 대두와 사화의 흐름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연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자, 고려 말 사대부가 분화합니다.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는 정몽주 등 주류예요. 다수파입니다. 자, 그다음에 급진파 사대부는 정도전 등 소수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대부 내에서 소수예요. 자, 그래서 정몽주 등 다수파가 주류고요. 정도전 등 소수파가 비주류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정몽주는 뭡니까?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건파 사대부도 개혁은 해요. 근데 온건한 개혁이죠. 자, 근데 급진파 사대부의 경우에는 역성혁명이죠. 자, 어떤 내용이요? 자, 고려가 왕씨 왕조니까 왕을 갈아치운 다음에 형씨를 바꿔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상황에서 온건파 사대부는 과전법에 반대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급진파는 과전법을 추진합니다. 자, 요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온건파는 사대부 내에서 주류긴 한데, 그래서 군사력, 학자들이죠. 군사력은 부재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급진파의 경우 뭡니까? 이성계 등 군사력입니다. 결론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급진파 중심으로 뭡니까?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 다음에 온건파는 이런 거죠. 아, 나라가 망했다. 해서 뭡니까? 잠수합니다. 은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급진파 사대부가 개국공신입니다. 그 다음에 온건파 사대부는 잠수해요. 고려를 그리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에 급진파가 정부의 중앙에 있는 성균관과 집현전 등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관학이죠. 그래서 관학에서 학문을 주도하기 때문에 관학파랍니다. 관학파고요. 그 다음에 은거한 사람들은 뭡니까? 자, 선비들이 숲속에 있다. 그래서 사림파라고 해요. 원래 이 사림이란 말이 의미가 좀 더 넓은데요. 교과서의 경우 뭡니까? 특히 온건파 사대부의 계보에 은거한 사람들을 교과서에서는 살인파라 합니다. 요 상황에서 뭡니까? 조선 초기의 문물을 정비, 그 다음에 주도한 건 당연히 개국 공신들이죠. 그래서 관학파가 주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죠. 그때 뭡니까? 수양대군의 공신이 관학파 중에서 훈구랍니다. 자, 요 상황에서 뭡니까? 시간이 쭉 가다가 성종 때가 돼요. 성종. 자,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성종 때 살인파를 등용해요. 자, 우리가 성종할 때 공부했죠. 그래서 살인파를 등용해서 뭡니까? 등용해서 기존의 순구 세력을 견제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왕권을 상당히 강화하는데 이 기능을 해요.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인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요거를 대비시킬 문제를 내는데, 자, 관학파가 훈구고요. 주류예요. 기존의 정치 질서를 주도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부자입니다. 대지주예요. 자, 그 다음에 15세기 문물 정비를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관학파는 아무래도 어때요? 현실 정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 현실적인 거죠. 자, 부국강병과 민생안정, 군사력을 강화한다거나 농업기술을 발전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뭡니까? 관학을 주도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을 추구하고요. 뭡니까? 상대적으로 자주적이에요. 그래서 이 관학파의 경우 뭡니까? 단군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학파의 경우 뭐야? 다른 사상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살인파의 경우에는 잠수했다가 시간이 쭉 지난 다음 뭡니까? 고려가 망한 지 한참 지났는데 여전히 고려를 그리워할 필요는 없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등장합니다. 당연히 뭡니까?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비주류예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관학파보다는 부자는 아니겠죠. 중소지주, 경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후에 16세기 문화를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파의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시골에 짱 박혀서 성리학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실적, 도덕적 이상적, 상대적이에요. 요거를 뭡니까? 대비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천시합니다. 오로지 뭐야? 성리철학. 뭐 이기론이랄까 뒤에 배우겠지만 그런 거에 뭡니까? 집중합니다. 자, 다음에 중앙집권보다 뭡니까? 근거지가 지방에 있죠. 지방 분권을 추구하고요. 그다음 뭡니까? 이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원래 중국에서 넘어온 사상이죠. 중국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중국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주의적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타 사상에 대해서 뭡니까? 공격적입니다. 타 사상을 배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뭡니까? 좀 정리를 좀 하면 요건 좀 바뀐 거예요. 요건 좀 뭡니까? 바뀐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려말 급진파입니다. 고려말 급진파의 경우 뭐예요? 그 당시엔 비주류였죠. 나라를 멸망시키고 뭡니까? 새로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뭡니까? 불교 등 고려 중심적 사상이 뭡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극복해야지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조선 건국했죠. 그 다음에 개국공신입니다. 주류가 돼요. 주류가 되니까 뭡니까? 사회 통합을 위해 타 사상에 의해서 관대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극복하고 나라를 세웠지. 그래서 나라를 세우니까 뭡니까? 다른 세상이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겠죠. 그때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온건파가 뭡니까? 원래 고려 말엔 주류였죠. 그래서 고려의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려가 불교를 중시했지. 따라서 불교에 대해서 온건한 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비주류가 됐죠. 지방에 짱 박혔어요. 그래서 지방에 짱 박힌 다음 뭐 하는 거야? 성리학 연구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배타적으로. 성리학만 파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상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바뀐 거예요. 다른 사상이 이단이다. 이런 겁니다. 이거 뭡니까? 중요한 변화의 양상이다. 라고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성종 때 김종직. 유명한 사람입니다. 살인파의 김종직과 그 문인들, 제자들을 뭡니까? 등용합니다. 등용해서 뭡니까? 자, 훈구를 견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후에, 자, 어떤 구도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기존의 훈구파 대, 자, 살인파가 충돌합니다. 자, 여러분, 훈구 세력, 기존의 대신들이에요. 근데 살인파 등장했지. 근데 기본적으로 훈구건 살인이건 어쨌든 성리학자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뭡니까? 살인파가 뭡니까? 뭐로? 자, 도덕과 대의명분. 도덕을 강조했다고 얘기했죠. 이걸 기반으로 뭐야? 훈구의 비리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뭘로 비판을 해요? 삼사언관 이런 거 돼서 뭡니까? 훈구, 저 대신이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 훈구파의 경우 뭡니까? 살인파가 눈에 가시가 되지. 이 상황에서 훈구 세력이 뭡니까? 살인 세력을 공격합니다. 뭐 영모다 해서 뭡니까? 해서 살인 세력을 죽여요. 그래서 뭡니까? 살인파가 화를 입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사화입니다. 살인파가, 그러니까 선비들이, 좀 넓은 의미로 선비들이 화를 입은 거예요. 이게 사화입니다. 그래서 훈구와 살인의 충돌이다. 그래서 전개 양상을 보시면 뭡니까? 우선 뭡니까? 그래서 성종 이후에 연산입니다. 연산. 자, 연산군의 모후는 폐비 윤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뭡니까? 연산군의 아빠가 성종의 모후가 그 유명한 인수대비거든. 인수대비. 근데 인수대비가 있는데 그래서 궁궐 안에 여성들 4명부라고 하는데 여성들 뭡니까? 인수대비가 장악했는데 근데 이 윤씨 연산군의 모후고요. 그다음 뭡니까? 이 폐비 윤씨 누구야? 당연히 성종비예요. 자, 그럼 어떤 거야? 인수대비와 폐비 윤씨는 어떻게 돼요? 고부관계예요.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폐비가 어떻게 돼? 인수대비랑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요? 쫓겨난 다음에 사형 먹고 죽어요. 자, 근데 엄마가 사형 먹고 죽었는데 뭡니까? 연산군은 처음엔 몰랐다고 해요.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연산군은 몰랐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어쨌든 뭡니까? 이 폐비윤 씨의 자식인 연산군이 뭡니까?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즉위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뭡니까? 엄마는 뭡니까? 어떻게 쫓겨난 다음에 죽었고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 할머니는 자기를 갈구고 엄마 없이 뭡니까? 이렇게 자랐으니까 뭡니까?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거지. 상황이 안 좋았던 거지. 이 상황에서 뭡니까? 연산군이 즉위했을 때 뭡니까? 즉위했을 때 뭡니까? 어떤 거야? 살림 세력에 뭡니까? 이 자유로움 뭡니까? 뭐 무슨 뭐 비판 등의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연산군이 즉위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살림 세력이 뭡니까? 분방한 언론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과정에서 뭡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화가 무오사화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의제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조의제문이 뭡니까?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이걸 뭡니까? 풍자한 글이다. 자, 이 조의제문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데 조의제문이 어떤 거냐? 자, 보시면 자, 원래 초나라에 항우가 있습니다. 초패왕인데 원래 항씨 집안이 초나라 왕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해서 항우가 사람을 시켜 몰래 죽여서 물에 던진 것이 알 수 없니다. 해서 글을 지어 슬퍼했다. 이 누구? 이 김종직이 지은 글이에요. 이걸 뭡니까? 그의 제자가 사초 올렸는데 뭡니까? 이 사초. 필록에 기본이 되는 사초는 원래 왕이 볼 수 없는데 누구? 기존의 연산군 근처의 간신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런 글을 써서 왕위 찬탈을 풍자했대요. 라고 해서 잃은 거예요. 고자질을 하니까 뭡니까? 그때 살림 세력. 그 다음에 살림 세력이 대거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뭡니까? 이 조의제문 나오면 뭡니까? 이게 무오사화예요. 그 다음에 제거된 이후에 뭡니까? 이후에 그 다음에 갑자사입니다. 자, 연산군 쫓겨날 수밖에 없지. 사화가 2번이나 여러분. 2번이나. 그래서 뭡니까? 이건 뭐야? 패비 윤씨 사건입니다. 이 패비 윤씨가 뭡니까? 쫓겨난 다음에 뭡니까? 뭐 이렇게 근신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기록이야 뭡니까? 뭐 내가 돌아가면 복수할 거야 하니까 뭡니까? 근신을 안 하고 뭡니까? 원망하고 있다 해서 사약 먹고 죽은 거야.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그때 개입했거나 뭐 이런 신하들 또 죽이는 거지. 이때 살림 세력이 타격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요. 그 이후에 뭡니까? 연산군을 폭주하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대신들한테 뭐 입 조심해라. 여러분 궁궐 안에 있는 뭡니까? 뭐 대신 뭐 지금 따지면 뭡니까? 무슨 뭐 장관들한테 목에 뭐 입 조심하란 이 편말을 뭐게 걸고 다니게요. 신원패라고. 그다음 뭡니까? 뭐 무슨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못하죠. 뭡니까? 연산군이 뭡니까? 뭐 성균관을 밀어버린 다음에 술판을 만들거나. 자, 어떤 거예요? 성종이 살림 세력 등용한 다음에 왕권을 강화했는데 연산군이 뭡니까? 그 강화된 왕권을 폭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가 유교를 했는데 성균관을 뭐 밀어버리고 어떻게 술판을 벌여? 이러니까 중종 반정으로 뭡니까? 연산군이 뭡니까? 패출됩니다. 쫓겨나는 거지. 그래서 중종이 왕이 돼서 뭡니까? 올바르게 바로 잡았다. 반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연산군은 뭐야? 왜 연산군이에요? 왕자가 무슨 군 이런 거지.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뭡니까? 연산군. 왕자의 칭호만 이렇게 쓴 거예요. 연산군이 뭡니까? 패출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중종이 즉위합니다. 자, 이 중종은 뭐냐면 진성대군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보시면 이 패비윤씨 쫓겨났지. 그 다음에 들인 중전입니다. 그 중전이 난 아들이니까 뭡니까? 이 중종 자체 뭡니까? 연산군 다음으로 뭐야? 왕위 계승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지. 그래서 자기는 연산군이 언제 죽일까 막 걱정 막 하고 있다 봅니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즉위했는데 이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 태종 이방원이나 그 다음에 뭐 수양대군 뭐 세조의 경우 뭡니까? 어쨌든 뭐야 본인이 왕이 될 때 자기가 뭔가 한 게 있잖아. 근데 중종의 경우 뭡니까? 사실상 뭐예요? 신하들이 떠받들어서 이제 왕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당연히 뭡니까? 공신들이 주도합니다. 주도를 하게 돼요. 이 상황에서 뭡니까? 그래 중종도 뭡니까? 어쨌든 뭐 왕이고 그 다음에 그 대단한 성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뭔가 하고 싶었겠지 해서 뭡니까? 중종이 뭐 자기 아버지인 성종을 벤치마킹하는 거지. 중종이 뭘 다시 등용해요? 다시 살림 세력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뭡니까? 이때 가장 뭡니까? 명망이 높았던 게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혁신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때 조광조가 뭘 하냐면 위훈석제. 어떤 거야? 이 중종 반정 때 뭡니까?
공신들 명단에서 뭡니까? 공신이 아닌데, 내가 공신인데 뭐 나의 친구를 막 껴넣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짜 공신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훈을 삭제할 게 어떻게 돼요? 기존의 공신들의 힘이 당연히 세력이 약화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혈량과 실시입니다. 이 혈량과가 일종의 천거제예요. 예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기의 세력을 등용하려고 뭡니까? 천거제로 대량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살인파는 과거를 통해 등용되는데 이게 조광조 시대의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자,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향약의 전국적 시행 시도. 그 다음 뭡니까? 소격서 폐지. 소격서가 뭐냐면 도교 행사. 도교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든. 그래서 이 소격서에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데 뭐 이런 것들을 폐지해서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조광조가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종. 어쨌든 공신들이 뭡니까? 이 왕이 앉혀놨지. 그래서 원래 이 조광조를 등용한다 뭡니까? 공신들의 힘을 천천히 뺀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는데 뭡니까? 조광조가 와서 뭡니까? 이 개혁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가가지고 뭡니까? 가서 개혁안을 막 얘기를 해. 중종이 딱 듣다가 그래 해라 하면 뭡니까? 이 조광조가 나와서 이야 전하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셨다 우와 해서 뭡니까? 해당하는 이 안건이 나름대로 좀 시행돼서 안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개혁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다음날 또 가는 거야.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왕이 들어주면 우와 한 다음에 또 와서 또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너무 빨리 추진하는 거지. 자, 그럼 뭡니까? 이 공신들이 바보들이 아니죠. 전하께서는 이 조광조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이런 식으로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야? 해서 뭡니까? 중종이 불편해할 정도로 뭡니까? 이 개혁을 빨리 추진합니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기존에 뭡니까? 기존의 훈구가 뭡니까? 조광조를 역모로 공격합니다. 공격하니까 뭡니까? 자, 중종이 뭘 명해요? 사약을 내려요. 그래서 조광조가 해서 뭡니까? 조광조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세 번째 기묘사입니다. 이 배경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조광조의 혁신 정치. 급진적 정치에서 뭡니까? 조광조 일파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뭡니까? 시험에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사화의 순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기묘사화가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 자체를 뭡니까?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뭡니까? 그 다음 뭡니까? 중종입니다. 중종의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우선 뭡니까?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우선 정현왕후입니다. 그래서 정현왕후가 파평윤씨입니다. 파평윤씨.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인종입니다. 인종. 그 다음에 정현왕후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인종 낳은 다음에 얼마 있다 죽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이후에 또 왕비를 들인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문정왕후예요. 문정왕후도 뭡니까? 파평윤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으니 나중에 명종이 됩니다. 경원대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종하고 명종은 뭡니까? 형제간 사이는 좋았대. 근데 어쨌든 뭡니까? 정현왕후는 뭡니까? 사망했죠. 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정현왕후는 뭡니까? 사망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궁전 들인 게 문정왕후예요. 근데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는데 뭡니까? 기존에 세자가 있지. 그래서 문정왕후, 그러니까 인종은 뭡니까? 유교에서 어질인자, 이 인자 붙으면 괜찮은 그런 왕이 많습니다. 근데 인종이 뭐 세종 이후에 최고의 왕제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뭡니까? 문정왕후가 인종을 굉장히 갈궜다 그래요. 근데 인종은 자기의 친엄만 아니죠 뭡니까? 문정왕후를 극진히 받들었대요. 이 상황에서 뭡니까? 그래서 인종이 즉위했는데 아버지 상 치르고 뭡니까? 뭐 하다가 뭡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뭡니까? 인종이 병사입니다. 짧게 왕위에 오른 다음에 죽어버려요. 인종이 병사입니다. 인종이 병사에서 뭡니까? 그래서 누구? 인종의 후사가 아니고 후사가 없으니까 뭡니까? 그래서 명종이 즉위합니다. 그래서 문정왕후의 아들이 드디어 뭡니까? 왕이 오르는 거지. 근데 뭐다? 인종이 즉위할 때 뭡니까? 인종의 외척 어떤 거야? 이 정현왕후가 파평윤씨지. 학렬이 좀 높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인종의 외척이 대윤입니다. 대윤.
대윤의 숫자가 윤입니다. 자, 다음에 명종이 즉위한다 뭡니까? 그 다음에 명종의 외척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문정왕후의 동생이에요. 자,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소윤입니다. 소윤이고요. 자, 우두머리는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이다. 윤원형이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임종이 죽었고 조정엔 누구야? 대윤들이 있지. 명종이 즉위했지. 그럼 어떤 거야? 이 소윤이 정권을 장악하려면 뭘? 대윤을 제거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뭡니까? 무슨 뭐 유님이 궁궐에 들어서 뭐 사통을 했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뭡니까? 해서 뭐야? 소윤이 대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마지막 을사사화예요. 그래서 왕실 외척 사이의 갈등이고요. 이때 이 대윤 쪽에 살림 세력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이때 뭡니까? 이때 살림 세력 역시 또한 대거 제거됩니다. 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한 게 뭐야? 보통 앞글자를 따서 외워요. 그래서 뭡니까? 무오, 갑자, 그 다음 뭡니까? 기묘, 그 다음에 을사 해서 뭡니까? 4대4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갑, 기을이다. 그럼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내는 건 뭐예요? 순서인데요. 원인을 제일 많이 내요. 원인을. 그래서 원인을 가장 잘 정리하시고 여기다 뭡니까?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시험 내는 건 뭡니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기묘사입니다. 조광조의 기묘사화가 시험 문제에 독립적으로 많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종 뭡니까? 그래서 누구? 문정왕후죠. 문정왕후의 입김이 세지. 그 다음에 윤원영이 있습니다. 이게 주도하는데, 자, 명종도 뭡니까? 바보는 아니거든. 이거 어떤 거야? 윤원영이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못하다가 문정왕후도 하죠. 문정왕후도 뭡니까? 사망합니다. 사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명종과 대신들이 누굴 공격해? 윤원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 명종과 대신들이 뭡니까? 윤원형을 공격해서 뭡니까? 그래서 소윤도 역시 몰락합니다. 몰락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뭡니까? 이때 소윤이 몰락할 때 뭡니까? 사실상 뭐야? 집권 힘으로 버티고 있던 뭡니까? 훈구가 소멸합니다. 그냥 소윤만 몰락한 게 아니고 훈구가 소멸해요. 그래서 뭡니까? 이후 뭡니까? 즉위한 게 선조입니다. 선조 때 뭡니까? 선조 때 살림천하가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뭡니까? 살림 세력이 등장한 다음에 훈구와 살림이 충돌했다. 그래서 4대4화가 발생했지만 살림 세력은 뭡니까? 타격을 받으면서 계속 버텨서 결국 뭐 하는 거야? 살림파가 최종 승리합니다. 그래서 살림천하는 뭐야? 훈구가 소멸했지. 그래서 이후 뭡니까? 이후 살림 세력이 자체 분열해요. 그래서 살림파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뭡니까? 이후에 살림 세력 사이의 갈등. 이게 뭐야? 이게 붕당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당파 싸움이고요. 그나마 좀 뭡니까? 객관적 표현한 건 뭐 붕당 간의 다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조선 전기의 정치적 갈등은 뭡니까? 사화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후기의 정치적 갈등의 축은 뭐야? 살림 세력의 싸움. 살림 세력 내부의 싸움. 이게 뭡니까? 이것이 붕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 살림 세력의 대두와 그다음 뭡니까? 붕당 출현 전까지 뭡니까? 이 사화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본격적으로 책 본문을 검토해 보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